내 이름은 토미나가 히로시, 30살 회사 경영자입니다. 오늘은 작은 위화감에서 시작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죠. 아까 말했듯이 IT 회사를 운영 중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은 궤도에 올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죠. 하지만 30살의 사장이라면 듣기엔 좋지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편히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하고 있죠. 사장님, 집에 좀 들어가세요. 맞아요, 몸 다 상하시겠어요. 이렇게 퇴근 좀 하라면서 직원들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미안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자 뒤에서 직원 하나가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비서라도 뽑아봐요. 알았어. 늘 나카무라가 신경 써주는 것도 미안하니까 곧 뽑을게. 이 녀석은 카지와라. 얼굴이 험상궂어서 다른 직원들은 무서워하지만 유능한 직원 중 하나죠. 그리고 카지와라의 말대로 슬슬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골몰하고 있어서 사생활이 거의 없는 건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애인도 없고 마지막으로 친구랑 술 마신 게 언젠지. 집은 회사 근처 투룸인데 돈을 그닥 못 벌 때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지금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만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이사가기도 벅차답니다. 직원들은 그런 저에게 사장답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잠만 자는 집이라서 일부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사를 가야 할 의미도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계속 살다 보니 터무니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어느 날 위화감을 느낀 저는 부하 스즈무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간 괜찮아?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장님. 그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뭔데요, 무섭게 시리. 너 지금 혼자 살지? 네, 맞아요. 매달 전기세 얼마 정도 나와? 대략 10,000엔 전후예요. 근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좀 더 비싸죠. 아무래도 그렇지. 왜 그러세요? 우리 전기세가 장난 아니야. 이번 달에는 20,000엔이나 나왔어. 네? 혼자 사시는데요? 그리고 집에도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수상해.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누전이나 집 자체에 문제가 있나봐요. 그래, 조언 고맙다. 위화감의 정체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알아봤더니 1인 가구 평균 수도 광열비는 10,000엔 전후. 여름에 에어컨을 써도 15,000엔 정도죠. 지금은 8월이고 저번 달은 18,000엔이나 나왔어요. 뭐야, 평균보다 좀 높은 정도네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집에서 잠만 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랑 전기, 가스를 거의 쓰지도 않거든요. 참고로 제 평일 루틴을 소개하자면 우선 6시에 일어나 햇빛을 전등 삼아 준비합니다. TV도 안 보기 때문에 아침에 전기를 쓸 일도 없죠. 7시에 집을 나와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하고 샤워를 한 뒤에 출근해요. 식사는 밖에서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9시에서 10시 정도 돼요. 자기 전에 샤워하고 이를 닦은 뒤에 12시쯤에 잠자리에 듭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집에서 전기나 수도를 쓸 일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말을 집에서 보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싼 전기세는 말도 안 되죠. 어딘가 이상이 있나 싶어서 업자분을 불러봤지만 결국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피는 게 하나 있었죠. 그걸 확인하려고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 후에 마침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생겨서 3일 정도 집을 비웠죠. 내 예상이 빗나가면 좋을 텐데. 3일 후 집에 오자마자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하니 제 예상은 적중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뭐야? 내가 요 며칠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 뭐야? 그럼 다 봤겠네? 그래! 네가 남의 집을 제 집처럼 쓴 거 다 봤다. 아, 어떡해. 들켰네. 너 그걸 말이라고 해? 화내지 마. 곧 말하려고 했어. 일단 우리 집에 온 이유를 말해봐. 그게 우리 집 전기가 끊겼거든. 한여름에 냉방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무단 침입을 해? 너 이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너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레나. 회사를 막 세웠을 때 만났던 여자친구죠. 저보다 3살 연하고 거래처 접대로 갔던 술집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여자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지만 레나는 말도 잘 걸어주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어쩌다 보니 사귀게 됐죠. 하지만 3달 만에 그 관계도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당시 저는 스타트업을 막 세웠던 참이라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사장이라서 부자일 줄 알았더니 빈털털이잖아. 실망이야. 아, 시간만 낭비했네.
이런 끔찍한 이유로 차였죠. 하지만 저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은 레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출근한 저랑 교대하듯이 레나가 집에 들어오는 게 찍혀 있었죠. 뭘 하나 싶었는데 별거 없었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한숨 자다가 일어나더니 TV를 보면서 빈둥거렸어요. 저녁이 되자 일 나가기 전에 씻고 화장을 하고 들키지 않게 방을 치우고 나갔죠. 이렇게 매일 드나들었다면 전기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사귀었을 때는 나름 잘 만났기 때문에 집 열쇠를 레나한테 줬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바빠서 집에 거의 못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고 한번 무단 침입을 성공하고는 맛을 들여서 반복했나 봅니다. 제가 둔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 비상식적인 행태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일단 범인은 잡았어요. 레나한테도 못을 박았고 이제 문제 없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 귀중품 보관함에 있던 고급 시계가 사라진 거였어요. 물론 지피는 건 하나뿐이었죠. 레나, 이건 못 넘어가겠다. 뭐야? 나 이제 니네 집 안 간다니까? 내 손목 시계가 없어졌어. 그거 안 닿네. 시치미 떼지 마. 네가 훔쳤잖아. 뭐? 나 아니거든? 생사람 잡지 마. 그런 짓은 안 해. 무단 침입한 주제에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그건 미안하지만 도둑질은 안 했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나 아니라니까? 설마 이미 팔아버린 거야? 몇 번을 말해. 나 아니라고. 됐어. 경찰에 신고한다.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은 큰 계약을 딴 축하의 의미로 산 거였죠. 피나는 노력을 한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화가 난 저는 참지 못하고 레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어요. 무단 침입 증거도 떡하니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곤란하게도 레나는 무단 침입은 인정해도 절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도둑질을 한 모습은 찍히지 않았죠. 내가 그랬잖아. 덮어놓고 의심하지 좀 마. 시끄러워. 이 상황에선 널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 영상은 제가 출장 갔던 3일치분이었죠. 그 이전에 한 달 이상 동안 저희 집을 호텔처럼 이용했던 레나는 도둑질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물론 레나의 알리바이엔 신빙성도 낮았지만 훔쳤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사건이 또 터졌어요. 어? 없잖아. 이번에는 저희 집에 있던 고급 와인이 없어진 겁니다. 부하에게 생일 선물로 받아서 특별한 날 마시려고 소중히 보관해둔 건데 이것도 레나의 짓이라고 단정짓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받은 건 이틀 전. 그날은 경찰한테 신고해 레나가 체포된 날이었죠. 지금도 유치장에 있는 레나한텐 믿을 만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뭔가가 생각났어요. 그러고 보니 그 영상을 확인한 건 제가 출장을 간 첫째 날과 둘째 날 뿐이었죠. 셋째 날에 레나가 아침에 없길래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와인처럼 시계도 레나가 아니라 다른 범인이 있다면 셋째 날에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 당장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전 또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한 저는 회사에서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부르셨나요? 부하인 스즈무라와 나카무라였죠. 그래,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뭔가요, 사장님? 최근 우리 집에 도둑이 여러 차례 들었어. 안타깝게도 용의자는 우리 회사 직원인 것 같아. 도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이 동요하자 전 말을 이었어요. 의심 가는 사람 없어? 거동이 수상하다거나? 갑자기 그러셔도 모르겠는데요? 그치, 나카무라? 조용해진 나카무라를 보고 스즈무라도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죠. 나카무라, 우리 집에서 훔친 와인 맛은 어땠지? 아니면 이미 시계랑 같이 팔아버렸나? 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집에 뒀던 모니터 전원을 켰어요. 거기에는 나카무라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집안을 살펴보더니 시계를 발견하고 가방에 넣는 장면이 떡하니 나왔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나카무라는 일도 잘하고 유능해서 차기 팀 리더로 점 찍어둔 녀석이라 더욱 믿고 싶지 않았죠. 집 열쇠는 돌려받았지만 아마 굿에 여벌키를 만들어뒀던 거겠죠. 증거 앞에서 얼어붙은 나카무라. 아마 방범에 둔한 제가 카메라를 설치할 줄은 몰랐던 거겠죠.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카무라는 무릎을 꿇었어요. 술은 아직 있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시계는 팔아먹었다는 거군. 믿기지가 않는다. 난 널 믿고 있었어. 근데 대체 왜 이런 짓을... 자료를 가지러 갔을 때 보니까 비싼 거 천지였어요. 금고에 넣어두지도 않고 훔쳐가라는 거랑 다름없었다고요.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카무라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왠지 나카무라는 상사인 스즈무라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쵸, 스즈무라 씨. 그렇게 뭐가 그래? 네가 한 짓은 명백히 범죄야. 사장님, 동정할 가치도 없어요. 경찰 부릅시다. 스즈무라의 신고 덕에 나카무라는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어요. 그 후 신문에서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나카무라의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회사에는 비밀로 했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 열쇠도 몰래 사용해 훔칠 만한 걸 찾아봤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다행히도 돈이 가장 많아 보이는 제 집을 타깃으로 삼아서 다른 직원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카무라의 비밀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비밀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초범이 아니었던 나카무라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장 회사도 해고당했죠. 참고로 레나는 제가 열쇠를 준 탓도 있기 때문에 징역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레나의 가게에 연락한 탓에 해고를 당했답니다. 레나가 멋대로 쓴 전기세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그거라도 받아내야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집 열쇠를 바꾸라고 권했어요. 물론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죠. 회사 직원이 일으킨 문제는 사장인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 당장 일을 쉬고 이사 준비에 돌입했어요. 회사에서는 좀 멀어도 보안이 철통 같은 곳으로요. 하지만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 수를 썼죠. 부르셨나요? 그래, 사실 그 절도 사건이 아직 안 끝났거든. 정말요? 공범이 있었던 모양이야. 설마 카지와라는 아닐까요? 그 자식 전부터 좀 수상했거든요. 그때 쫑알거리는 스즈무라 뒤로 카지와라가 들어왔어요. 내가 범인이라고? 배짱 한번 좋은데? 카지와라! 여긴 어떻게? 카지와라는 범인이 아니야. 네가 나카무라를 시켜서 시계를 판 돈을 차지한 것도 전부 다 빠짐없이 증거가 있다고. 사실 나카무라는 그때 경찰서에서 다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전과를 스즈무라에게 들켰는데 한번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던 스즈무라는 돈이 될 만한 게 있던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자료를 가지러 간 날 스즈무라가 시킨 대로 도둑질을 한 거였어요. 전과를 들키면 해고당할까봐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거 마찬가지네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카무라는 참담한 듯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카무라는 성실히 일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섰어. 성실하긴 개뿔이. 전과자를 고용한 당신 잘못이지. 그리고 나카무라 말대로 당신 잘못도 있다고. 귀중품을 금고에 넣지도 않은 사람이 잘못이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카지와라한테 혼났어. 사람이 너무 허술하다고. 그것 봐. 그래도 도둑질은 정당화할 수 없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너도 죗값을 달게 받아라. 이렇게 스즈무라는 절도 공범으로 체포당했어요. 시계를 판 돈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라서 시계를 산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돈을 전부 돌려주고 시계를 되찾았답니다. 정말로 다행이었죠. 그리고 카지와라에게 나카무라가 출소한 후에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일도 잘했고 갱생의 여지도 있는 녀석이라 신경을 써주면 분명 올바른 사람이 될 테니까요. 뭐 저도 얼굴 때문에 전과자란 소리도 자주 듣거든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알지. 전과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저도 나카무라의 심정을 알아서 내버려둘 수 없거든요. 나도 나카무라가 나쁜 녀석 같진 않아. 다시 돌아오면 잘 보살펴줘. 부탁한다. 사장님도 모르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건 꼭 지키세요. 알았어. 직원들의 신뢰를 소중히 하고 방범의식을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